안녕하세요. 강승원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6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보충격으로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뭔가를 값을 뭐 실행을 하든 뭔가 값을 만들든 아무튼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언제 하냐? if 뒤에 조건이 만족할 때 이 앞에 걸 하고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거를 해라 라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연산이죠. 이건 연산입니다.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은 항상 반응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무엇을 반환할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연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else인 경우에도 무언가 반환하는 값이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죠. 그 대입은 연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썬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는 또 다릅니다. A는 1이라고 하면은 이건 파이썬에서는 연산이 아니에요. 그냥 대입 명령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뭐 A는 1, if 뭐라고 할까요? if 그냥 여기다가 B는 10이라고 쓰고요. A는 1 if B가 10보다 크면 else 그게 아니면 A는 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0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 줄이 뜨죠? 자, 빨간 줄이 왜 뜨냐면은 잠깐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러면 expression cannot be assignment target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 A에다가 1을 대입해. 언제? B가 10보다 클 때. 그게 아니면 A에다가 0을 대입해. 라는 뜻으로 썼을 것 같죠? 누가 이 코드를 썼다면. 그런데 대입은 오퍼레이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입은 반환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A는 1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것만 봐야 됩니다. 여기만 봐야 돼요. B가 10보다 크면은 1을 만들 거고요. 그게 아니면 또 무언가를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A는 0이라는 스테이트먼트는 값을 만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A는 B는 C.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C, 이렇게 쓰겠습니다. 1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원래는 안 돼야 됩니다. 파이썬의 문법에 의해서는. 왜냐면 대입은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왜 되냐면,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텍스 슈가 또는 신텍틱 슈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그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것들 또는 조금 원래는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런 거 말고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 그 지금 여기 등호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chained assignment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chained comparison도 있고 그건 아마 오늘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데코레이터도 있고 뭐 리스트 컴프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그 비교 연산자는 부등호를 얘기하는 건데 부등호와 등호를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미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실 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가 2보다 큰가요? 5가 2보다 크죠? 아, 헷갈리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크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겁니다. true 나올 거고요. 이건 맞나요?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이거 맞나요? 이거 false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호 아시죠? 작거나 같다. 5가 2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false죠? 그러니까 false가 뜰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은 5가 2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true가 뜨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등호를 기호를 먼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등호 2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개가 다른지를 보는 게 바이너리 연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다른지를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니? 두 개 다르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재밌는 공대 개그가 하나 있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느낌표를 팩토리얼로 보면은 참이고, 이걸 그 다르다는 연산자로 보면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런 공대 개그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하면은 그 사실 다 끝납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렸어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O is not E 라고 하면은 O와 E는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막 이렇게 주르륵 뜹니다. 자, is not, 자, 신텍스 워닝이라고 떠요. is not with a literal. 그러니까 리터럴과 이것을 비교했다. 혹시 이거 쓰려고 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뜨냐면은,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형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is는 단순히 두 개가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값도 같으면서 그 객체로서도 같은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상에 있는 같은 오브젝트를 두 개가 가리키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is not은 뭘까요? is not은 두 개가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 연산을 할 때는 is not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없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디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chained comparison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참인가요? 자, 수학적으로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분들은 이거 거짓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거짓으로 나오는 이유는 자, 비교 연산자도 연산자입니다. 오퍼레이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위에서 했던 비교 연산들 전부 다 뭔가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이 나왔죠. 연산을 해서 그 연산한 결과가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으면은 앞에 걸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걸 계산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더하기 2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3이랑 더하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5 부등호 마이너스 2 부등호 마이너스 1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자, 이건 파이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두 개 비교하면은 자, 이거 참인가요? 이거 참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1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true가 들어갑니다. true랑 마이너스 1을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true가 자동으로 1로 변환이 됩니다. 이걸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true는 그 값이랑 비교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뭐 실수나 자연수 이런 거랑 비교하려면 1로 변환이 되고 false는 0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아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썼던 부분이죠? 이거 참인가요? 참이죠? true로 바뀝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면 이 true가 다시 1로 바뀝니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언제? 다른 언어에서. 그런데 파이썬은 이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걸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요 and라는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를 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니까 둘 다 true니까 true and true에서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C 언어나 그런 데에서 이 체인드 컴패리슨을 해석하는 방식이랑 파이썬에서 이 체인드 컴패리슨을 해석하는 방식이랑 다른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오히려 조금 편한 거죠. 편하면서 파이썬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개인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nd라는 여기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nd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and랑 or랑 not 요것만 알면 됩니다. XOR을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XOR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XOR 이렇게 해보면 알겠죠? 있는지 없는지. XOR라는 게 아예 없네요. 그건 또 몰랐는데. 자, and는 말 그대로 요거를 한번 그대로 실행해볼까요? 자, 앞에 거 참인가요? 뒤에 거 참인가요? 참과 참, true and true 라서 true가 나오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false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 게 false가 되죠? false and true 하면은, 자, and는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or로 바꾸면, 그러면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은, 자, 이게 참이죠? not은 그것을 뒤집는 거니까 이 결과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그 그림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냥 그냥 PPT에다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 표입니다. 이 표 분명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라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P and Q, and는 둘 다 true여야 true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false가 됩니다.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P, O와 Q는 하나라도 true면 true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되는 거고, not P는 요거 true, false를 뒤집으면 되죠? 그러니까 true에 대해서는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false에 대해서는 true가 되고, 요런 거. 이 표 분명히 어디선가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 파이썬에서 논리 연산자가 바로 여기 and, or와 not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면은 사실 논리 연산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걸 한번 볼게요. A는 1, B는 2, C는 3 이라고 놓고, 자, 이걸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판별식은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2차도 뺄게요. 제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그런데 개수가 3개입니다. 자, 판별식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 자, 일단은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러면 프린트 2차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다면은 판별식이 0이 아니면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0이 아니어야 되고 0이면 아예 안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그렇죠?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잘못된 얘기 하고 있으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의 근, 하나의 실근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려면은 자, 여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방정식이 약간 그 수학 시간이네요.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일단 개수는 전부 그 실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A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라면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자,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A가 0이고 그리고 AND A가 0이면 그 BX 더하기 C니까 제가 그걸 안 썼네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A가 0이면은 이게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B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면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5화네요. 참. 여기는 5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이 제가 여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2차 방정식이면서 판별식이 0이거나 그렇죠?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안 없어지죠? 제가 뭘 틀린 걸까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2차 방정식이면서 판별식이 0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또는 2차 방정식이 아니면서 즉 1차 방정식이면서 이 1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 AND OR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파이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언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락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 and 3 자 요거 뭐가 나올까요? 자, 원래 이 AND라는 연산자는 앞뒤로 true or false만 받습니다. 자, AND 논리 연산자들 있죠? 여기 그 AND or not 이란 이 논리 연산자들 있죠? 논리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한 개 또는 한 개는 not일 때죠. 한 개 또는 두 개의 그 불리언을 받습니다. 논리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불리언을 받아요. 그런데 자 이거라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 3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1 and 0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네요. 자 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항상 and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0이 나왔네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1 and 0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앞뒤에 있는 것을 true 또는 false로 바꾸려고는 시도를 합니다.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 false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false는 그냥 당연히 false고요. 이름 그대로 false고요. none도 false로 인식을 하고요. 0이나 0,0 그다음에 또 false로 인식되는 것들, 그러니까 false로 인식된다기보다는 false로 변환되는 것들이라고 할게요. false, none, 0, 0,0 그리고 빈 시퀀스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false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1 and 0을 했는데 왜 false라 true나 false가 아니고 0이 나올까요? 5화 해볼까요? 1이 나오네요. 자, and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false를 써볼게요. false가 나오네요. 뭔가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다 0을 써볼게요. 어라? 이번에 0이 나오네요. 빈 시퀀스 넣어볼까요? 이번에 앞에 나오네요. 자,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단락평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잡하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하면 3이 나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보세요. AND는 이걸 다시 볼까요? 자, AND는 P and Q는 둘 다 true여야 true죠. 그렇죠? 자, P and Q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P가 이미 false가 됐어요. 자, P가 false가 됐으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Q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false가 됩니다. AND의 동작 방식이 그러하죠. P가 true면 어떻게 되죠? P가 true면 Q의 논리 값이 그대로 P and Q의 결과가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P가 false면은 자동으로 false가 됩니다. P가 true면은 Q의 값이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P and Q에. 그래서 자, 여기도 잘 보시면은 1 and 3이죠. 자, 1이 true죠. 1은 여기 false로 변환되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뭘 보냐? 뒤에 걸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것이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ND가 있는데 앞이 true다.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뒤에 것을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아예 true, false로 변환하지도 않고요. 그냥 뒤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런 리스트를 넣으면 리스트를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자, 앞이 false면 어떻게 되죠? 앞이 false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앞에 것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또 false로 인식되는 것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단락평가입니다. 자, 5화 해볼게요. 5화도 또 비슷한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이 앞에 있는 여기 리스트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자, 저렇게 돼 있으면 true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었고 앞이 true. 제가 false인 것처럼 보이는데 true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맞죠. 자, 이게 만약에 false였다면은 이것이 앞에 그대로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true란 얘기죠. 그렇죠? 자, 왜냐면은 이건 빈 시퀀스가 아닙니다. 빈 튜플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시퀀스예요.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true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true라는 걸 보고 싶으면은 사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bool에다가 boo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게 어떤 값을 true, false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false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true가 나옵니다. 자, 이거까지 하면 좀 더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O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ND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R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OR는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true OR 3 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네요. 그럴 것 같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니까. 그런데 false 오와 3이라고 하면은 3이 나오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P, O와 Q 여기만 한번 보죠. 자, P가 true면은 Q는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 true면은 Q는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P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P가 만약에 false면 이번에는 Q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이번에는 Q의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rue와 3이라고 했을 때는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를 반환할 건데 앞에 이미 true네요. 그러니까 뒤는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앞에 걸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100을 그대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false다. 그러면 이제 뒤에 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뒤에 것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떨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if 컨디션 1 어떤 컨디션 두 개를 쓸 거예요. and 컨디션 2를 한 다음에 뭐 프린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할 건데 만약에 컨디션 1 이 컨디션 1이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거라고 쳐보겠습니다. 뭐 머신러닝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함수 엄청 오래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만약에 컨디션 1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컨디션 2는 짧게 걸린다. 아, 이거를 제가 컨디션인데 숏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롱이라고 부를게요. 롱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컨디션 숏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true인지 false인지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길게 걸리고 이건 짧게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둘 다 true일 때만 이걸 실행할 거니까. 그렇죠? 이런 때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것이 false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더라. 만약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락 평가에는 또 좀 재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앞에 쓰지 않았던 변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은데 X라는 걸 제가 만들었지 않았지 싶은데 그렇죠? X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X라는 변수는 제가 만든 적이 없어요. A를 제가 1이라고 쳐볼게요. 자, if A가 1보다 크고 and X가 0이면 그러면 프린트 이렇게 해볼까요? A는 1보다 큽니다. 자, 요거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X라는 게 지금 없죠? 그렇죠? X라는 게 없습니다.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됩니다. 놀랍게도. 에러가 안 뜹니다. 왜일까요? 단락평가 때문이죠. A가 1보다 큰 것에서 이미 페일이 났죠? 그렇죠? 뒤에는 안 봅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지 않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이 예시만 보면은 이렇게 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잠시만요. 어떨 때가 있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시는 이런 거밖에 조금 없기는 하네요. 뭐 앞에 연산을 한 결과에 의해서 뒤에가 뭐 실행이 가능해지고 안 가능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적절한 예시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거 가능하다는 것만 조금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쓴다. 그럼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여기가 참이니까 참이네. 그럼 뒤에 end니까 뒤에 걸 봐야 되겠지. 그런데 x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에도 단락 평가가 동작한다는 거,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행렬과 조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